저 위에 보시죠.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추울 때 이렇게 찾아오는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는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예? 노력 안 하면은 영혼이 병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결국 천국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뭐 흔히 육신의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육신과 정신 건강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육 건강 이런 게 우리가 자꾸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 이야기 뭐 참 음식 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주신 모유 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서 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에 밥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는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란 게 보통 세상살이에 많은 게 좋잖아요. 특히 뭐 돈도 많은 게 좋고 부귀 뭐 권력. 그런데 음식은 적은 게 좋습니다. 음식이 적어야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어요. 뭐 여러분들 성공했다 그러고 많이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음식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는 음식은 특별합니다. 특히 배고픔을 느낄 때 먹는 음식 최고의 음식이죠. 뭐. 아까 쌀 이야기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보통 그 음식을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흔히 이제 맛 이야기가 많습니다. 맛있느냐? 지금 뭐 TV나 온갖 쇼 보면 맛있게 하는 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탈라면 뭐 헛거지요, 뭐. 예? 그런 면에 그리고 이제 신선하냐? 그리고 홀섬. 너무 프로세싱 많이 해버리면 영양이 달아나서 별로입니다. 이 선도에 대해서도 심지어 와인도 한 1, 2년 안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는 신선한 게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입니다. 로컬 푸드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로컬 푸드에 제일 좋은 거는 뭐 홈푸드입니다. 가정식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가족이 붕괴되면서 홈푸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세계 각처에서 음식들이 많이 이제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그 시스템 중에 HACC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뭐 말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은 보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이런 걸 하나하나씩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썹이라 부르는 거는 여간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어렵습니다. 어느 면은 정부나 어떤 그 기관이 안 하면 개인이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미국 음식에 대해서 다 안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FDA가 주로 이제 음식 관리를 많이 합니다. 육류는 USDA죠. 지금 FDA에서 음식 수입하는 걸
인스펙션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1900년 걸린다 그래요. 그만큼 FDA 검사관이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죠. 대부분 뭐 그냥 지나가요. 다만 이제 한번 그 티켓을 먹은 적이 있는 경우는 다음 통관할 때는 그 리인스펙션 합니다. 안 그런 경우는 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그냥 통과합니다. 다만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인스펙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로컬 식품이 아니고 수입하는 음식은 뭐 특히 멸치 같은 거는 멸치 안에 이제 소위 멸치똥이 들어 있습니다. 그 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뭐 그로소리 다 팔잖아요. 그 통관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쌀은 이때까지 뭐 아무 이야기 없이 잘 먹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잘 잡수고 계시죠. 그런데 쌀에 대해서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 컨슈머 레포트라는 굉장히 그 민간 주도의 그런 그 기관입니다. 거기서 나온 저널에서 2012년에 난데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쌀에 비소가 많다. 그런데 미국 그 위생법에는 음식에는 비소 규정이 없습니다. 물만이 그 100ppb라고 기준이 있어요. 음식에는 뭐 기준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민간 주도의 기관에서 쌀을 상당히 시간을 두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이제 비소가 많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그 몸에 좋다는 그 현미입니다. 브라운 라이스. 브라운 라이스는 비소가 7.2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화이트 라이스, 백미입니다. 백미에는 3.6. 그 아주 좋다는 그 현미가 훨씬 배나 많다는 거죠. 네? 이건 뭐 날비락이에요. 이런 면에. 그러면서 그 컨슈머 레포트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 여기 쭉 그 미국에 흔히 이제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쌀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에이시안들, 스페니쉬들도 그 쌀을 많이 먹죠. 그 중에 이제 아이들 그 시리얼, 그래서 아이들 시리얼은 그 4분의 1컵입니다. 원 서빙 정도.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쌀이란 거는 원 서빙이 4분의 1컵인데 일주일에 그 어른들 경우 투 서빙밖에 먹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 서빙이 얼마냐 하면은 175 칼로리입니다. 175 킬로칼로리. 밥 보통 한 공기가 313입니다. 한 반 공기 조금 넘어요. 이걸 일주일에 2번만 먹으란 거죠.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렇습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상 먹으면은 건강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2년 발표된 후에 또 이 컨슈머 레포트에서 계속 연구를 자체 연구소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7 포인트 룰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쌀은 주에 이 7점이 넘지 않도록 먹으라. 그래서 이제 흔히 쌀 중에는 사실 이 바스마티 라이스나 스시 라이스가 비소 함량이 제일 낮습니다. 뭐 비소는 여러분 아시죠? 뭐 사극에서 나오는
비상입니다. 뭐 사약 내릴 때 쓰는 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중금속은 제일 문제가 우리 몸에서 자꾸 축적이 돼요. 잘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는 이 비소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암이 생긴, 암 발생,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당뇨, 뭐 만성 질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점점점 많이 축적되면은 치매 확률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 효과가 비소든 쌀을 먹다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계속 라이프롱 먹으면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면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집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비소가 든 물, 쌀, 이유식 너무 일찍부터 먹으면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그 비소 함량이 낮은 쌀은 일주일에 매일 그 1.5포인트 정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분의 1컵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컵 같으면은 칼로리로 하면은 밥 120g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으면은 칼로리는 300 조금 넘고 무게는 한 200g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5 같으면은 칼로리로 따지면 뭐 한 500칼로리가 안 돼요. 500칼로리. 우리가 보통 성인들 경우는 한 2000칼로리, 1800에서 한 2400 사이인데 한 2000칼로리에 탄수화물을 반만 먹으면 1000칼로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권고에 따르면은 밥은 500칼로리 밖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 먹기에는 찜찜하고 안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 FDA에서 아이들은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 경우는 할머니가 아기를 보든지 하면 이유식 밥으로 대부분 만들죠. 뭐. 그리고 떡국이라든지 뭐 감주입니까? 쌀 제품, 강정 뭐 이런 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농 쌀로 만드는 뭐 조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안 좋은 겁니다. 특히 그 베이비 푸드 경우는 이게 불법정이 될 정도로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들 이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거 다 하기는 그런데 이거는 금년 2017년 이제 막 뜨거라 식으로 보고가 이제 점점 나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 쌀을 먹이지 말아야 된다. 유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쌀을 우리가 안 먹기는 어렵고 비소를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제 그 방법들을 소개하기 전에 보통 쌀을 한 번 먹으면은 그 소변 중에 한 44%, 두 번 먹으면 70%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유소아들 경우는 한 3, 4개월부터 뭐 젖을 먹이면서 다른 이유식을 조금씩 먹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쌀을 먹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면에는 아이들 경우는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 이제 비소를 줄이는 방법은 그 물갈이 하면서 반복 세척. 옛날에 왜 한국에 그 정미 기술이 제대로 발달 안 됐을 때는 뭐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몇 번씩 씻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쌀 보면 뭐 기계로 쭉
그 수확해서 도정하고 하니까 정말 깨끗하지요. 몇 번 안 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씻으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롱그레인입니다. 우리가 그 찰기 같고 맛이 없다는 롱그레인 경우는 물을 많이 붓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우선 우리가 먹는 보통 백미는 미디엄 내지 숏그레인입니다. 숏그레인은 스시 만들 때 쓰고 보통 이제 미디엄 그레인이죠. 롱그레인 경우는 이제 물을 우선 끓입니다. 보통 물을 끓으면 그때 이제 쌀을 넣지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분 정도 끓여요. 20분 정도 끓여가지고 조금 건져가 먹어보고 익었다 싶으면 이제 채 같은데 붓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끓일 때 소금도 조금 넣고 뭐 버터나 이런 걸 조금 넣습니다. 그런 면에는 뭐 그와 같이 막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버리면은 물 속에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위 말해서 미디엄 그레이는 우리가 물을 맞춰서 그냥 물을 졸이는 거죠. 이 방법이 잘 통용이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중립미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은 쌀을 넣고 물을 많이 붓고 불을 켜면 조금 있으면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깡그리 버리는 거죠. 버린 다음에 이제 불을 낮춰 가지고 계속 밥을 지으면은 밥이 제대로 될런지 죽이 돼 버릴런지 저도 그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해봄직은합니다, 사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비소 함량이 낮은 외국산 쌀은 바스마티, 이게 향이 나는 쌀이지요. 타이의 자스민 쌀 이런 게 비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거 다 롱그레인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먹는 숏그레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는 사실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은 비소에 한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 캘리포니아산이 낫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우리 그로스리 가면 이 쌀이 어디 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걸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거는 좀 일본 쌀들은 대개 캘리포니아의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플라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일본 쌀들 경우 뭐 국보나 이런 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캘리포니아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밥 짓는 것보다 스시살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조금 비싼 쌀을 사 먹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들은 하여튼 뭐 시리얼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국, 한국 오히려 미국산보다 비소가 더 중국, 일본은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이제 영어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도 만만찮다 그럽니다. 그런데 2, 3년 전인가 한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낮은 걸로 발표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은 사실 미국 1인당 쌀 소비량의 한 7, 8배 많이 소비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함부로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소위 한국의 경우는 그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함부로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쌀을 실제 씻으면 얼마나 빠져나갈까? 보통 이제 그 현미는 사실 씻으면 비소, 이노가닉 아르세닉인데 현미는 씻어도 하나도 안 빠져나갑니다. 뭐 그만큼 현미는 껍질이 두꺼우니까 씻어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백미입니다. 백미는 한 16%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조금 낫죠. 그리고 이제 파보일드 라이스라고 이거는 이제 찐 쌀이에요. 쌀을 껍질째 이제 찝니다.
쪄가지고 껍질을 벗긴 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껍질째 찌면은 껍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영양적으로는 참 좋은 쌀인데 다만 비소가 있으면은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쌀을 씻으면은 다른 철분, 나야신 다른 것도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이제 쌀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우는 쌀을 씻지 마라 그랬어요. 쌀을 씻으면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지금 뭐 안 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디lem마예요. 이제 장림미 경우, 롱그레인 경우는 물을 6배에서 10배 정도 집어넣고 이제 뭐 막 끓이는 거죠. 끓여서 한 20분 끓여서 조금 건져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 브라운 라이스도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우리 그 백미 경우는 43%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그 롱그레인을 우리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지금 먹는 쌀을 시도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초이스는 뭐가 있냐? 여기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이제 캘리포니아산 바스마티가 제일 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퀴노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텍사스산 쌀이 제일 높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높지요. 조수수도 낮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귀리, 콩 이런 종류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밥 중에 쌀을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씻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되는데 쌀을 전체 중에 줄이는 게 좋다.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아침은 그 통곡빵이나 오트밀 쌀을 안 먹는 거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점심은 뭐 그 밖에 직장에 계시면은 빵 드시거나 한국집에 가시면 밥이지요, 또 그죠? 그걸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백미는 비소 지역이 낮은 그 원산지 캘리포니아 쌀을 구해서 씻어서 몇 번 씻어서 먹는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쌀 자체를 이제 적게 소비하는 건 거죠.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 먹으면 된다. 예? 한 공기 그러니까 약 300칼로리죠. 한 공기 먹는 사람들은 전체 공유에 이런 쌀, 삶은 잡곡, 3배 잡곡을 1대3으로 섞어서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프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핫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납작보리하고 렌틸을 1대1로 섞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렌틸은 렌즈콩이라고도 부르지요. 납작해서 쌀하고 바로 넣으면 돼요. 압력밥솥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쌀일에다가 이거를 2를 넣든지 그렇게 밥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쌀1 들어있고 보리가 1 들어있고 콩이 1 들어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2공기 600칼로리 점심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점심 전에 한 공기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분의 2를 잡곡으로 넣어야 돼요. 훨씬 더 잡곡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전체적인 공유 그 칼로리를 줄이고 과일, 견과, 유제품 이런 스낵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요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17개국의 그 건강 상태하고 음식을 그 조사해서 발표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쌀을 많이 먹는 나라는 한결같이 단명 나라가 많습니다. 쌀을 많이 먹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밥심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곡류를 조금 한번 볼게요. 쌀은 사실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단백질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적어요. 그런데 이런 잡곡류, 통보리, 귀리, 호밀, 메밀 이런 거는 단백질이 12, 17, 15, 13 꽤 높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그 흔히 이제 콩입니다. 콩, 대두. 한국 대두는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36, 지방도 많고 사실 대두가 이거 멋진 음식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든지 다이어트 하시려 그러면은 쌀을 싹 끊어버리고 두부나 콩만 드셔도 돼요. 그 맛이 좀 문제긴 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두가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콩들도 보십시오. 콩들이 대개 단백질 함량이 한 20몇 프로 돼요. 고기만큼 들었어요. 가격은 뭐 콩들은 그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하는데 보면 미국 콩들은 정말 쌉니다. 저는 뭐 콩의 건강성을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눈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경우도 단백질 낮고 사실 식이섬유가 너무 적습니다. 생각보다는 다 반드시 흔히 이제 고구마 많이 그 쉬우니까 아침 점심으로 갖고 다니는 분들 많지만은 콩이나 통곡식 비하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쌀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사야마 레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후쿠오카 대학에서 히사야마라는 게 후쿠오카 지방입니다. 부산에서 가깝죠. 거기서 한 10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개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가 70%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일본 사람들 경우는 알츠하이머 한 50%입니다. 혈관성이 많아요. 혈관성. 미국에는 한 17%인데 한국, 일본은 한 배나 됩니다. 왜냐? 고혈압이 많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위가 높아요. 위가 높은 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하고 관여가 많이 됩니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5년 동안 계속 나이는 60에서 79세를 그 대상으로 해서 1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 경우는 뇌를 기증받아서 뇌를 잘라서 뇌 상태가 어떤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히사야마 지역도 곡창지대입니다. 쌀이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쌀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들하고 봤더니 가장 적게 쌀을 먹으면서 콩을 많이 먹는 사람, 두부라든지 각종 이런 콩 가공품 내지 뭐 미소라든지 콩을 밥에 넣기도 합니다. 일본서도. 그리고 채소, 그리고 이제 해조류, 그 다음에 이제 우유와 낙농 제품, 그리고 이제 밥을 가장 적게 먹는 그 그룹들은 전체 밥을 좋아하는 그룹에 비하면 치매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수치입니다. 어떤 약도 이만큼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낸 예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츠하이머는 35%, 혈관성 치매는 55%. 밥을 많이 먹으면은 그 뇌졸중 옵니다. 왜냐? 혈당을 계속 올려서 혈관을 좁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식습관이 회귀합니다. 옛날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콩이나 채소, 해조류, 우유, 낙농 제품 이런 걸 우리 식단에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쌀하고 불가분 따라붙는 게 고추입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뭐 점점 매워지잖아요. 불닭이니 어쩌니 하는데 고추 수입 거하고 도메스틱 이거는 퍼듀 대학의 그 고추 전문가가 조사한 겁니다. 보통 DRI가 100은 그 농약 잔류량이 그 리밋이 100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고추는 보통 191, 대부분 고추 제품들이 농약이 한도보다 2배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수입한 건 한 6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김치나 뭐 정갈한 음식에서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고춧가루가 이렇게 농약이 문제가 많으니까. 또 생각하면은 고춧가루는 뭐 고추는 따서 이제 따기 전에 농약 여러 번 치지요. 특히 이제 맛있는 고추는 더 칩니다. 맛있다는 건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릴 때 먼지 들어가기 쉽고 빻을 때 또 기계에서 금속가루 같은 게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 고추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추장에도 물엿도 별로입니다. 이것도 고춧가루도 소금 다 뭐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식하고 관계되는 소금.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소금 뭐 고혈압, 뇌졸중, 위암, 대장암 하고 특히 골다공증, 소금 많이 먹으면은 칼슘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또 부종, 염증을 유발합니다. 담석증,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이제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다른 야채 섭취를 안 하게 돼요.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게 이제 우리 한식에 있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더구나 짜게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짜게 김치 같은 거 이것도 못 먹어 그러면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이 막 강제로 먹이거든요. 그 좋은 습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식이 너무 달아요. 뭐 찌개고 뭐 고기고 김치고 이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뭐 역시 뭐 당뇨, 비만 뭐 모든 달게 먹어서 좋을 거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살면은 미국 음식도 먹고 하니까 우리도 미국 사람들이 갖는 병을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민자들은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러니 더 또 건강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과체에 답이 있다. 이건 뭐 과학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 잡지입니다, 사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이제 3번 서빙을 먹으면은 모든 그 사망 위험도가 42%, 암이 25%, 심장병 31%, 이 두 가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과체류, 그게 이제 과일 2개, 그리고 채소 5컵. 그렇게 먹으면은 건강에 대단히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다른 연구 보고입니다. 녹색 과일을 매일 먹으면 뇌가 11년 젊어진다. 여기도 그 과체류를 7서빙 내지 8서빙 많이 먹는 이 녹색잎입니다. 우리 한식은 사실 녹색 채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배추라든지 뭐 콩나물, 뭐 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음식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면은 혼자 있으면 아프기 쉬워요. 그런데 여럿이 하면 웰네스입니다. 여럿이 하면 건강해지기 쉬워요. 밥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놀러 가도 그렇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